안녕하세요. 축제먹입니다. 오늘은 김민재에 관한 소식, 미넨에 관한 소식, 토트넘에 관한 소식 준비해봤고요. 그 외에 흥미로울 만한 주제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김민재 얘기입니다. 김민재가 최근에 독일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미넨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남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음 시즌에는 단지 건강한 몸으로 뛰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장에 되게 집중이 됐었는데요. 지금 김민재가 아킬레스 건염을 안고 뛰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쉬어야 되는 그런 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회복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남아있는 수비수가 없고 아직 리그 우승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김민재가 조금씩이라도 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이런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 뼈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이런 발언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출전 시간이 적은가? 아니죠. 오히려 출전 시간이 많아서 김민재가 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주급이 적은가? 이건 제가 김민재 선수의 입장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분데스리가 안에서도 15위 안에 드는 주급을 가지고 있고요. 센터백으로 따졌을 때는 분데스리가 1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적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올라갈 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뮌헨급의 팀이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급도 괜찮고 뮌헨급의 팀이 별로 없기도 하고 거기서 출전 시간까지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떠날 동기 자체가 많이 안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건 그냥 제가 멀리서 보는 시각이고 독일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또 구단 내부에서의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직접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속마음은 알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김민재 선수가 어딜 가든 부상 없이 온전한 몸 상태로 게임 뛰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 고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믿고 있고요. 다음 시즌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소식인데요. 에릭 다이어가 AS 모나코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마노 아래서 히어위고가 떴고요.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는 뮌헨에서 우승 커리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리케인과 함께 무관을 탈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생활이 뮌헨과 다이어에게 서로 깔끔한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 입장에서는 토트넘 벤치에 있느니 바이에른 뮌헨 벤치에 있는 게 더 나을 것이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이 서브라는 위치를 잘 받아들이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면서 또 경기에 나와서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이렇게 다이어라는 센터백이 모나코로 이적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상 또 김민재 이적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센터백 수가 한 명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을 떠날 예정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후임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력한 다음 후보가 2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입니다. 두 번째는 에릭 테나우입니다. 레버쿠젠은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하는 감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구 철학에 사비 감독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테나우는 바이에른 뮌헨 2군 감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익혀둔 독일어가 지금 분데스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요. 테나우도 어쨌든 간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고점, 또 맨유 첫 시즌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감독들도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어느 팀에서는 못해서 잘렸는데 어느 팀에서는 되게 잘해지고 또 어느 팀에서는 잘해서 데려갔는데 어느 팀에서는 못해지고 축구 선수처럼 팀에 따라서 실력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이 테나우가 레버쿠젠 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토트넘 소식입니다. 루카스 베리발이 재계약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02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베리발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 보니까 2년 계약이 연장돼서 2031년까지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베리발이 재계약하면서 토트넘은 스웨덴 하드워커 듀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 루카스 베리발이고요. 이 두 명이 중원에서 같이 뛴다면 아주 중원이 꽉 찬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베리발의 성장 과정을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과정의 단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베리발이 이거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도 불안했고 무언가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토트넘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베리발의 경험이 누적됐고요. 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베리발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템포에 적응하게 되고 템포에 적응하다 보니까 패스 판단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간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순수 실력으로 비수마와 사르를 밀어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이런 어린 선수의 성장 너무 환영할 일이고요. 과연 이 베리발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티스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마티스텔이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해온 상황이고요. 6천만 유로의 선택 이적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3,500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566억 정도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를 살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토트넘에 굳이 필요한 유형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저는 텔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토트넘이 다시 돌려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신기했던 것 같고요. 일단 과감성은 좋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윙어 자리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뛰는 일이 많으면서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과감성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뚜렷할 장점은 보이지 않는 선수고요. 또 풀백을 많이 활용하는 토트넘의 전술 특성상 텔이 풀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또 텔을 영입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살리바 얘기입니다. 살리바는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다고 또 스페인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살리바는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고요. 이번 시즌 끝나면 2시즌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주 빅클럽들이 데려가기에 좋은 나이예요. 2001년생 24살이고요.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중간급 나이의 선수가 좀 필요해요. 너무 형님들 알라바라든지 리디거 있고 그리고 너무 동생 아센시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나이대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밀리탕이라는 센터백이 있지만 밀리탕은 십자인대가 여러 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기량이 보전이 되어 있을지가 조금 물음표인 상태라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전성기 나이에서 플레이할 센터백을 찾는 것 같고요. 살리바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센터백 디나이센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멤버가 좋고 이 핵심 선수를 재계약해서 붙잡아두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살리바는 절대 지켜야 되는 자원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살리바와 아스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지 플릭 이야기입니다. 한지 플릭이 원래 계약 기간이 2026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한 시즌 정도 남게 되는데요. 1년을 연장해서 2027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한지 플릭이 1965년생 만 60세고요. 역대급 바르셀로나의 감독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성적을 거뒀는데 앞으로 1년 남았다고 했으면 바르셀로나에게는 되게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1년을 추가한 거는 바르셀로나에겐 되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하메드 살라 얘긴데요. 살라가 우승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슬롯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난 슬롯에게 수비할 때 쉬게 해주면 공격할 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게 살라가 좀 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르네 슬롯도 이런 소통에 있어서 되게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롯은 살라 말을 좀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라가 그거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공격 포인트 생산해 내줬고요. 지금 리그에서 28득점과 18도움을 하고 있고 2골 2어시를 추가했을 때는 30-20이라는 미친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는 4경기. 첼시, 아스날, 브라이튼, 팰리스. 사실 득점과 도움을 하기에는 쉬운 라인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첼시, 아스날, 브라이튼 이런 팀들은 마냥 템백으로 버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살라가 득점할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도 리그 우승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당장 승리를 위한 득점을 한다기보다는 또 살라에게 어느 정도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4경기 동안 살라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